저는 집에서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출근해요. 아일랜드에 있는 IT 기업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인데 지금 미국에 저희 본사는 3번 출근인데 아직 아일랜드는 어떻게 좀 2번으로 퉁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집들이 있고요. 좀 흔들릴 거예요. 이게 영상이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손에다가 이걸 들고 하게 되면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셀카봉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랑 좀 맞춰서 하면 더 흔들린다고 하는데 곱하기 2의 셔터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셔터 속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4K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려고 하면 60프레임이잖아요 주사율이 프레임 per second. 그러니까 셔터 속도는 1분에 1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나오면서 아무리 옆으로 기차 이렇게 빨리 가는 씬이라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24프레임, 지금 현재 이 영상도 24프레임으로 찍어보고 있거든요. 누가 말하기 24프레임은 좀 너무 과하다는 말도 있긴 한데 일단 요새 24프레임에 저는 매력에 빠져가지고 엄청 찍어보고 있어요. 24프레임이 왜냐하면 이게 영화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보면 조금 느린 감이 있어요.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30프레임을 찍으면 되긴 하거든요. 24프레임이랑 30프레임이랑 은근히 차이가 커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곱하기 2만 맞추면 되는데 60프레임에 120을 해도 되잖아요? 셔터 속도를. 그런데 그게 좀 그런 게 60프레임의 영상을 보면 좀 어색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유튜브는 60프레임을 지원을 할 텐데 인스타그램이 60프레임을 지원 안 합니다. 아마 인스타그램 60도 있긴 할 텐데 그거 뭐 자기가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라던가 팔로워가 엄청 많다던가 아니면 돈 내고 파란 딱지 같은 걸 사야 될 거예요. 공식 계정에는. 그러면 문제가 어쩔 때 발생하냐면 6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요새 느낀 핵심이었어요. 타임라인에서 영상 편집할 때 그냥 60프레임짜리를 30프레임에 해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눈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모션 블러가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30프레임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눈이 안 아프게 하려면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길이가, 클립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얘를 슬로우 모션을 걸지 않고 그대로 그냥 뭐랄까 프레임만 낮추게 되면 그때 셔터 속도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왜냐면 30프레임을 낮췄는데 실제 셔터 속도는 120이라고 해요. 거의 4가 되니까 이게 30프레임에서 끊기는 느낌이 되려면 그 끊기는 느낌 사이를 모션 블러로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한테는 좀 유레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액션 6라는 이런 액션 카메라들은 전부 다 EIS를 쓴단 말이에요. 전자식 손돌방. EIS를 쓰는데 이 EIS는 모션 블러가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합니다. 못해요. EIS를 하려면 최대한 프레임이 많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에 모션 블러가 안 걸려 있는 게 중요해요. 프레임들을 비교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이걸 걸어주는 편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특히나 지금은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하던 거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보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거꾸로 얼굴을 해서 이렇게 모션 블러를 잘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셔터 스피드를 바꿨을 때
전혀 모션 블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깔끔한 영상을 뽑아야지 얘가 그 컴퓨터가 보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션 블러가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맞추려고 해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흐릿하니까. 그래서 액션 카메라하고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그리고 전자식 속돌방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둘 다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 액션 카메라라는 녀석들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순간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한 2000, 3000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션 블러는 물론 포기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깔끔한 화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진짜 앵간한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잡아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요새 나오는 호라이즌 스테디라고 그 지평선 맞춰주는 수평 잡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 호라이즌 스테디를 걸면 물론 이제 화각이 이렇게 좀 좁아져요. 많이 좁아져요. 왜냐면 더 잘라서 써야 되니까. 근데 돌려도 그대로 지평선을 유지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여기도 기능이 있는데 굳이 저는 그걸 쓸 게 아니라서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지만 이게 괜찮은 것 같아도 아스팔트이긴 한데 아일랜드는 이제 시골에는 그렇게 좋은 아스팔트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스위스나 네덜란드에서 보는 그런 엄청난 아스팔트 안 씁니다. 잔진동이 되게 많아요. 24프레임을 셔터 속도를 50을 쓰려면 많이 어두워지죠. 여기는 살짝 벗기면 이렇게 됩니다. 짠. 밴디를 벗기면 이렇게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그늘이 아닌 곳으로 가면 화면이 다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셔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빛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다 뜨죠. 여기서 이걸 딱 넣으면 이렇게 잡히고 오즈모 포켓3도 그렇고 이렇게 액션6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카메라를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세팅이랑. 그래서 요새는 진짜 가끔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내릴 때 독서하면서 그거 켜놓고 영상을 봐도 영상이 되게 이뻐요. 저희 회사에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되게 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기술 테크 기업들 이 변화가 너무 큽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뭐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내 일상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제가 어마어마한 아이인데 그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는 즐기거든요. 그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발표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회의할 때 회의가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별로 쓸데없는 의미 없는 그냥 관성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좀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회의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고 막 2시간 3시간 금방 가는 거 막 생각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회의하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자리가 잡히면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회사 업무랑 AI랑 접목해가지고 되게 일궈놓은 게 많거든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아주 만족하면서 서로 잘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링크드인이나 이런 쪽으로 좀 글을 쓰고 싶어요. 특히나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AI가 제가 오케스트라 비유로 많이 듣는데 계속 느끼는 게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라던가 최고의 첼로 피아니스트 이건 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못해요. 지휘를 못해요. 지휘를.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N만큼 노력을 해봐도 실제로 로컬 모델 돌리고 파인 튜닝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그 지휘를 시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도 저는 워낙에 좀 약간 아이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성격이 완전히 아이라서 누가 이제 뭐 클럽 가고 이런 건 전혀 안 하거든요.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안 해가지고 이제 또 나이도 많이 들었죠. 나이도 들었어. 그리고 그런 거 안 해도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비행기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좀 내용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요새는 특히나 장거리 탈 때는 좀 무조건 비즈니스만 타거든요. 이게 이번에 오랜만에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비즈니스 탄 거는 유나이티드라서 그런지 별로였는데 제가 장거리를 안 다녔어요. 유럽 내부만 다녔고 한 10년? 그렇게 동안 비행기를 안 타고 다녔죠. 한국에 있을 때는 또 자동차에 빠져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확신도 안 서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한국보다 훨씬 빡셉니다. 아일랜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이제 선진국 초반이랑 극단적인 선진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최저시급이 좀 달라요. 최저시급하고 연동되어 있는 외식 물가가 있어요. 장바구니 물가는 말고 이상하게 한국은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심지어 스위스를 가더라도 밖에서 먹으면 진짜 한 1인당 적당히 먹으면 한 5만원 6만원 나옵니다. 한국에 만원짜리가. 그래서 스위스는 제가 봤을 때 한 5배에서 6배 비싼 것 같아요. 한번 좀 과장을 하자면. 아일랜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일랜드 국민소득은 뭐 올해 진짜 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10% GDP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특히나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진짜 GDP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면 조세 피난처라 가지고 아일랜드가 그 GDP를 벌어봤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제 모든 나라가 외자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GDP가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정도껏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일랜드는 엄청 빠져나갑니다. 스위스가 아마 10만 불 가까이 될 텐데 국민소득이 한 9만 불? 9 정도? 아일랜드가 12만 불? 13만 불 이렇거든요. 근데 절대 아일랜드의 외식 물가나 최저시급이 스위스 수준이 아닙니다. 아일랜드가 아마 한 16유로? 15에서 16유로 될 거예요. 그럼 얼마쯤 되지? 한 2만원 좀 넘을 텐데 이게 여기서 월급을 유로로 받게 되면 모든 게 곱하기 10이 되는데 실제로 요새 유로가 곱하기 1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생들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볼 때 좀 놀라긴 합니다. 거의 요새 곱하기 거의 1.7이더라고요. 스위스 프랑이 유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한 2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한 4만원 정도 되는 거죠.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4만원이면 한국보다 4배가 크니까 레스토랑 물가가 4배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건 작년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그때 브롬톤으로 한 200km를 타면서 계속 땡볕을 다녔었는데 그때 완전 다 뒤집어졌거든요. 얼굴이 막 다 뒤집어지고 귀도 막 다 까이고 엄청 가렵고 진물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물론 그때 좀 심각하게 많이 태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이제 완전 싸매고 다녀요. 로드 자전거 탈 때도. 오즈모의 문제는 안정성 같은 것도 문제긴 한데 제가 쓰면서 제일 느꼈던 문제는 화각이었습니다. 화각이 작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또 문제가 일단 오즈모에서 나오는 광각 렌즈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걔는 ND 필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프리웨어에서 나온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걔는 광각에다가 ND를 스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같이 쓸 수 있었어요. 그것도 주문했고 그 짐볼도 하나 괜찮은 걸로 주문해놨습니다. 액션 카메라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써보면 또 그게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명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고 또 짐벌을 하려면 또 액션 카메라를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제 생각을 좀 더 표현하고 약간 그 전문각도 그 문유 작가의 글쓰기인가 그 책에서 그게 있어요. 약간 글쓰기는 밖에 나가서 그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만큼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부끄럽진 않거든요. 영상 할 때. 그래서 글쓰기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영상 찍기도 되게 좋다.